같아요.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메인 이벤트 정말 오래 걸렸는데 바로 애플이 이번 주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9월 이벤트가 보통은 이제 아이폰이 나오는 이벤트구나 이러면서 많은 기대를 하시는데 올해는 아이폰이 안 나왔습니다. 스포일러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제 9월 말에 한 번 더 이벤트가 있다는 썰은 있습니다. 9월 말이든지 10월이든지 아이폰에 있어요.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썰이니까. 네, 10월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0월인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기는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들 이제 애플워치랑 아이패드를 이제 주로 다뤘고 거기에 이제 그 서비스 스프링클을 살짝 했죠. 서비스 장식을 살짝 했는데 일단은 애플워치부터 얘기를 해보죠. 애플워치는 두 가지 제품이 나왔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6랑 그다음에 애플워치 SE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시리즈 6는 일단은 가장 큰 게 바로 혈중 산소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넣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하면은 이것도 앱이 있어서 15초 동안 그 특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심박이랑 비슷하게 백그라운드에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혈중산소 농도라는 게 특히 물론 이제 애플은 이제 이 제품 기획을 한 2, 3년은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사태랑 겹치게 나온 거는 순전히 우연이에요, 사실. 근데 우연이긴 한데 네네. 이게 혈중산소 농도가 코로나랑도 굉장히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혈중산소 포화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본 생물학.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쉬면 폐로 산소가 가잖아요. 이제 그 폐에서 피가 산소를 싣고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산소라는 게 이제 적혈구에 달라붙는데 그 적혈구에 산소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게 혈중산소 포화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 범위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90 이상.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 있으면 피가 충분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상 범위가 아니다, 정상 범위보다 낮다 그러면 원래 이 위치에서 피가 산소를 원래 95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데 85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 다음에 있는 그 조직들, 피가 이렇게 쭉 왔다가 돌아 나가잖아요. 그 위치 다음에 있는 조직들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을 못 받으면 처음에는 잠깐 동안 무산소로 돌아가다가 그 이후에는 세포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그 세포들이 죽어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혈중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그 요소 중에는 항상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막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삑삑삑 이러면서 파형 그려지는 그거는 이제 ECG인 거고, 이제 그거랑 같이 이제 항상 혈중산소 포화도도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혈중산소 포화도가 중요하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에 영향을 주니까 폐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기체 교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제 산소가 애초에 덜 들어오니까 피에도 산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혈중산소 포화도가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혈중산소 포화도가 항상 이제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의료기기가 아니라서 코로나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미 코로나 환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란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 애플워치로 산소 포화도를 추적하고 있으면 망해요. 이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산소 포화도를 추적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혈중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렬한 운동 같은 거라면 조직의 그 산소 요구량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엔진 같은 데서 엔진이 이제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공기를 많이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터보 차저 같은 걸로 공기 밀어 넣어주면 출력이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그 몸도 똑같아요.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산소 요구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그 산소 요구량을 이제 우리 순환계가 충분히 못 보내주게 되면 그때 뭐 일시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운동의 강도를 이제 조절하거나 할 때 그 지표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활용도가 수면 추적의 산소 포화도를 같이 추적하는 기능을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수면 추적도 이제 강화된 버전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깨 수면 있을 때는 무호흡적 생각하시나요? 예, 아. 맞아요. 깨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데 자면서 내가 숨을 안 쉬는 거는 깨닫기 어렵단 말이에요. 수면 무호흡 상태가 이제 길게 지속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다음날 막 잤는데도 피곤하고 뭐 이런 만성 피로부터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그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그거를 원래는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그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게 원래는 비급여였다가 이제 보험 그 되는 걸로 바뀌면서 옛날보단 부담이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일단 병원에 비싸요. 가서 비싸고 거기다가 귀찮고 예약을 잡아서 병원에 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귀찮은 과정인데 워치가 이제 산소 그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그 수면 다원 검사 할 때도 측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ECG 뭐 같은 것도 있겠지만 혈중 산소 포화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코 골다가 드르릉 하다 컥 하면 이제 그게 30초 막 이렇게 길면 1분까지도 지속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시점에 혈중 산소 포화도가 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 줄 수 있으면 애플워치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내서 당신 지금 자는 동안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그럼 병원을 한번 가봐라. 이거를 알려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뭐 지난번에 ECG 예. 때도 똑같은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애플에서 제공하는 슬립 사이클 그 자동 수면 추적 앱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애플워치로 수면 추적 그 기본으로 깔려진 앱을 써봤는데 굉장히 기초적이에요. 얘는 네. 어느 정도냐면 이제 램 수면이냐 아니면 얕은 수면이냐 그것도 못 잡아요. 아 왓츠OS 6 올리신 거죠? 세븐, 예, 예. 세븐. 7. 아 7. 예. 그래서 이게 자고 있다 깨어 있다 그것만 이제 추적을 하는 수준이지 이제 요즘 지금까지 인기 있던 수면 추적 앱들 있잖아요. 뭐 슬립 사이클 네. 그런 슬립 사이클, 애들이랑 알람 클락, 예. 비교하면은 굉장히 기초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네. 기대한다면 워치 OS 8에 혹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시리즈 6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색이 좀 몇 개가 바뀌었는데, 알루미늄의 블루랑 프로덕트 레드가 추가가 됐고요. 굉장히 강렬해요, 색이. 뭐 일단은, 그래서, 와 블루다. 그 블루에 이게 블루 브레이디 그 뭐지 밴드가 굉장히 이쁘던데 아, 맞아요. 하시겠군요. 저는 이미 주문했습니다. 밴드요. 밴드요, 예. 근데 벌써 이미 다음 주 밀렸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아. 이번 주에 오는 옵션이 있었는지조차 저는 몰라요. 사실. 하여튼 그 밴드도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일단은, 제가 이거 그 키노트에서 자는 동안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지금 잠깐 그 부분을 다시 돌려봤는데 이게 수면 앱에서 그거를 그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였네요. 그냥 혈중 산소 포화도 앱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주기적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같이 결합을 하나요? 수면할 때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따로 뭐 수면 추적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얘가 상시한다. 주기적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라는 얘기였네요. 네.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게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요런 거는 이제
애플워치가 분석해주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냥 되겠네요. 별개의 데이터로 수집을 한다. 예, 그런 아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하여튼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루랑 레드 이렇게 프로덕트 레드가 추가가 됐고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 좀 색이 좀 몇 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골드는 이제 좀 더 옐로우 골드 쪽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 블랙 대신에 그래파이트 그러니까 뭐 흑연색 그러니까 조금 더 밝은 색 그게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애플워치의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제품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 되게 반짝반짝거리게 이제 그거 처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워치 에디션 같은 경우는 요번에 티타늄만 살아남았고 세라믹이 단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에르메스도 밴드 몇 개 추가될 건데 근데 이제 밴드가 이번에 아예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로 루프라는 건데, 이제, 보통 그 시계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프가 있어서 이걸 막 끼워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솔로 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요. 안에 그래서 뭐 실리콘 재질의 그런 게 있어서 쫙 늘려서 손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딱 놓으면은, 이게 고정이 되는 그런 밴드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포츠 루프 같은 경우는 솔로 루프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이제 스포츠 밴드처럼 실리콘 재질로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디드 솔로 루프라 그래서 이 실로 만들고 아직 안에는 이제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신축성이 좋은 그 버전이 있습니다. 브레이디드 솔로 루프가 있어서 이게 근데 되게 복잡해요. 주문하면. 왜냐하면 이게 이러나 저러나 이제 클래스프가 없으니까 이제 사이즈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제 밴드만으로는. 그래서 처음부터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이 사이즈 차트 PDF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직접 손목 둘레를 재서 이 손목 둘레를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적당하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좋다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프린터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줄자로 쟀어요. 줄자로 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더라? USB 케이블 있잖아요. USB 케이블로 한 바퀴 돌려서 그거를 포인트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자로 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사이즈가 나왔는데 참 애플답지 않게 깔끔하지 않은 방법인데 저 애플이라면 뭔가 라이다 센서 달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그걸로 좀 재던가 그럴 줄 알았는데 둘레라서 이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레는 그렇게 재기가 되게 힘들어요. 라이다는 어디까지나 2D 평면을 잴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이게 손목 둘레는 3D라서 그게 좀 어렵긴 하죠. 사실 그래서 뭐 라이다도 뎁스를 뽑아내는 뎁스를 뽑아내는 센서인 건 맞죠? 맞는데 이제 한 바퀴 돌려서 측정을 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라이더 센서를 탑재한 애플 기기가 지금 딱 한 종류밖에 없는 데다가 그게 전체 사용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한테 보급돼 있냐를 따져보면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오바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죽 링크라 그래서 이제 가죽 루프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죽 밴드가 추가가 됐다고 해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유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레이드 솔로 루프 하나를 주문을 해봤고요. 뭐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 살 게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밴드에서 망했네요. 저는 이제 워치에서는 살 건 없고 그냥 에르메스 워치페이스가 하나 새로 생겨서 그건 너무 좋고 기존의 에르메스 워치페이스에는 컴플리케이션이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스마트워치를 아날로그 시계처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에르메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네, 그거는 저도 킹리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킹리적 가심을. 이제 드디어 애플워치 역사가 몇 년인데 드디어 처음으로 에르메스 워치페이스에 컴플리케이션 4개 넣을 수 있어.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워치OS 7에 들어간 것 중에서 저는 GMT랑 그다음에 카운트업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이제 GMT 이거 둘 다 이제 실제 있는 시계들의 그런 컴플리케이션에서 따온 아이디어를 얻은 페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카운트업 같은 경우는 말이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게 다이빙 워치 이제 다이빙 베젤을 구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빙 베젤 같은 경우 이게 용도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분침에다가 이제 스타트 포인트를 맞춰 놓으면은 이제 그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산소 탱크가 보통은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숨을 쉴 수 있잖아요. 다이빙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카운트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에 들어온 지 몇 분이 지났으니까 산소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거를 따지기 위한 그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데스크 다이버라고 하죠. 실제로 다이빙을 하지 않지만 다이빙 워치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제 약간 스톱워치 대용으로 쓰기에 적당한 기능인데 이거를 구현을 했고요. 이제 GMT 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 대충 유출할 수 있듯이 이제 다른 곳의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예요. 그래서 둘 다 좀 이런 이제 일반 그런 이제 좀 명품 시계 이런 거에 좀 오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페이스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GMT 이 두 개를 좀 섞어서 쓰고 있고요. 약간 뭐 워치OS 7 얘기 잠깐 하죠. 그래서 뭐 손 씻기 타이머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진짜로 코로나 시국에 이거는 뭐 당연히 코로나 시국에 대응을 해서 만든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베타 테스트 동안에는 이게 막 설거지에도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써보니까, 오늘 계속 써봤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일단은 물을 트는 순간 인식을 해서 이제 타이머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비누를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비누로 이제 손을 닦는 모션을 취할 때까지 얘가 실제로 타이머가 동작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머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이제 손을 진짜로 씻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면은 그때부터 시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미 막 14초 막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전부터 이미 시간을 재고 있었단 소리예요. 근데 시간을 재고 있는데 보여주진 않았던 거죠. 혹시나 이제 실제 알고 보니까 뭐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거든지 그런 걸까봐. 근데 뭐 설사 이게 정말로 잘못 알아서 손 씻고 있지 않은데도 손 씻기 타이머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동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진동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아니 그리고 누가 설거지를 20초 이내로 하겠어요. 무슨 플래시도 아니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폴스 포지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었는지 이게 처음에 이제 워치OS 7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 씻기 앱에 들어가서 설정을 따로 켜줘야 돼요. 그거는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손 씻기 타이머가 좀 많이 반가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발 좀 손 좀 씻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이게 저희 회사가 공용 오피스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아래층 사무실이랑 같이 쓰거든요. 이게 층마다 이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어서. 근데 가끔씩 보면은 손 안 씻는 사람들 꽤 많아요. 우리 회사 다행히도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아닌데 저쪽 아래층 회사 사람들. 어디 회사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발 좀 손 좀 씻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안 씻던 사람이 갑자기 워치OS 6, 7을 올렸다고 갑자기 씻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근데 확실히 그 손 씻는 거 자체가 자체를 조금씩 그나마 좀 재밌게 만들어준 요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막,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게 귀엽거든요. 숫자를 비눗방울로 표시를 해요. 뭐, 이미 그런 WWDC나 이런 거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애니메이션이 이런 게 귀여워서 계속 막 하잖아요. 이제 손 씻으려면 뭐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불러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야 20초가 채워진다. 그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면서, 오케이, 시간 다 됐네. 딱 하면은, 딱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플워치 사시는 분들, 이걸 통해서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좀 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서도 그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동안 안 했을 이제 손을 안 손 씻기 타이머가 동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걸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 손 씻으셔야죠. 그 기능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손 씻기 타이머도 꽤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시리즈 6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53만 9천 원부터 뭐 그러니까 사실상 시리즈 5 때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렇고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ECG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식약처 허가는 받았다는데 왜 아직도 안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이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음 버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왜냐면 식약처 허가는 받았으니까 뭐 소프트웨어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혈중산소 같은 경우는 뭐 식약처 승인이나 FDA 승인 이런 게 필요가 따로 없어서 그냥 바로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의료 기능이 아니라고 뭐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애플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디까지나 웰빙 기능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애플 쪽에서 뭐 웰니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 안 쓰니까 뭐 웰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그냥 건강을 그냥 캐주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지. 이게 무조건 이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아까 이제 블루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애플워치 SE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건 저가형 애플워치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적당히 이제 섞었죠. 중가형. 메인스트림. 그래서 Always On이 빠지고요. 그래서 시리즈 6는 Always On이 더 밝아졌다는 얘기 듣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거고. Always On이 빠지고, 그 다음에 ECG가 안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ECG 안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하죠. 그리고, 시리즈 5에 들어가는 S5 칩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원가 절감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디자인은 뭐 시리즈 6랑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현대적인 디자인, 뭐 시리즈 3 같이 이제 완전히 구닥다리처럼 보이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죠? 우리나라가 한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놀랍게도 시리즈 3는 아직도 팝니다. 뭐 그렇죠. 왜 파는 거야? 대체 왜? 하여튼 359부터라고 합니다. 35만 9천 원부터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애플워치 뭐 좀 그래도 현대적으로 보이는 애플워치를 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시리즈 3는 25만 9천 원부터인데 이거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그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밖에 안 된다. 네, SE는 알루미늄만 있고, 그 다음에 셀룰러가 또 파는데, 셀룰러랑 가격 차가 시리즈 6만큼 안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리즈 6는 셀룰러 업그레이드 하려면 $100인가 차이가 나는데, SE는 $50 차이만 난다고 해요. 근데 왜 굳이 SE에 셀룰러가 들어갔냐? 왜냐하면은, 이, 패밀리 셋업이라는 기능을 위해서인데, 이거는 일단 뭐 전제를 깔고 스포일러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원되는 기능 아니에요. 또다시. 근데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아직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스마트폰이 우리나라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스마트폰을 좀 일찍 사준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사주는지 보통 이제 부모들이 언제 사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는 자녀나 아니면은 이제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기능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아이폰이 없이도 애플워치를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셋업을 이제 뭐 부모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의 아이폰에서 이제 이걸 셋업을 설정을 하면은 아예 셀룰러 번호가 이제 이 애플워치에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메시지도 쓸 수 있고, 메시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전화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의 애플워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나라, 뭐 우리나라 아니지만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캐시 기능을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그 ABC에서 이제 뉴스국지로 다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뭐 이제 아이한테 너 이거 뭐 들어오는 길에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사려무나라고 하면서 이제 애플페이 캐시로 이제 얼마를 보내요. 뭐 예를 들어서 5불을 보내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이제 애가 가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돈이네요. 그래서 용돈이죠. 용돈은 네. 이제 아이메시지를 쏴주는 거예요. 체크카드. 그렇죠, 그렇죠. 체크카드 없이 그냥 사실상 이제, 네, 이제 애플페이. 간이 용돈, 애플페이로 이제 용돈을 해주는, 체크카드 용돈을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이게 워치OS,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워치OS 6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앱스토어가 이제 애플워치 이제 독립적으로 탑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어디를 가려나 이랬는데 이렇게 가고 있네요. 실제로. 가족을 위한 기기로 간 건데 이제 그 매체 그 편집장들은 이게 애플이 가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인식했다면서. 패밀리 가격 공유 있었잖아. 있긴 한데 그거는 약간 그걸 까는 것 같아. 아이패드에 개 느낌 아니에요? 개? 아직도 아이패드에 그 가족 계정 공유 안 된다 이런 거, 그 가족 모드 없다, 다중 이용자 없다는 그걸 까는 느낌? 그래서 사실 이 컨셉이 사실은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있어요. 그런 이제 애들용 카카오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있죠. 네. 애들용 그 손목 시계형 휴대폰 추적용, 위치 추적용 그런 식으로. 애플워치도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또 되겠죠. 이게 만약에 아이들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라인도 있네요. 아, 그래요? 라인도 그러니까- 그 워치가 있네요. 근데 물론 이런 기기들은 좀 더 아마 제 생각에 애플워치보다 쌀 것 같긴 한데 24만 원이니까 좀 싸긴 하네. 근데 신학기 특가가 원래 정가가 33만 원인 걸 감안했을 때 애플워치보다 그렇게 비싸고 이러는 건 또 아니네요. 한 2만 원 차이밖에 안 하네. 아니 왜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아놨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피칭하는 거는 이게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뭐가 일이 벌어지면은 원격으로 이제 녹화를 뜰 수가 있다. 이런 약간 블랙박스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봤자 애들이 팔을 내려놓고 있으면 바닥밖에 안 지켜요, 이건. 그것 매우 좋은 지적이죠. 그 문제가 있죠. 탐정답 그래서- 배지네, 탐정답 배지야.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셀룰러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 지원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얼마 안 있어서 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굳이 통신사 지원만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 될 이유는 없는 기능들이 대부분이라, 물론 애플페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굳이 없다고 해서 크게 상관없는 그런 거라서. 용돈 없다. 용돈은 그냥 현금을 따로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운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플워치가 아이폰으로부터 독립돼가는 또 다른 과정이죠. 작은. 네. 또 다른 한 걸음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애플워치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언제쯤 완료될지. 블루님이 원래 지금 21하니까 한 15살만 더 어려지시면 돼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